학자로서 이제 사회과학 학자로서 관심 있는 분야인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쿠바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쿠바에 갔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가 쿠바의 하여튼 이 민족 문제가 아직은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중국식이냐 아니면 소련식 스탈린 시대 때 동화 정책이냐. 이게 믹서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민족 국가인데 이 동화 정책으로 가는 것 같고 모든 민족은 평등하다는 정책입니다. 쿠바는. 그래서 쿠바에 민족 문제는 없다. 실제 겉으로 보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쭉 보면은 이제 일단 흑인들이 상당히 이제 불만이 많이 있고 실제 있어서 히스패닉들이 흑인들이 못 올라갈 수 가는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당과 국가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그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것 같고 주로 하층에 많이 흑인들이 있고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국가 사회주의적인 통계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체제가 유지되다 보니까 일단 겉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갈등 요인들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제도적으로는 정책적으로는 쿠바는 모든 민족은 통일하다.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학교든 공공장소에서 흑인이든 스페니시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만나는 게. 아무 거리낌 없이. 이게. 지난 60년 동안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었고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만드는 상황 속에서 그게 우리들한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래서 쿠바의 하여튼 이런 민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하나 있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 큐바인들이 한 150만 되거든요. 주로 60년부터 80년 사이 100만 명이 왔고 그들의 이제 후손들 되는데 큐바인드 디아스포라들 미국에 있는 그래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들 아직 상원 연방 상하원도 없잖아요. 근데 큐바인들은 많아요. 한예로 이번 공화당 대선 후보에 2명께 나왔잖아요. 150만도 안 되는 잘하는 여러 마르코 루비오라거나 테드 크루즈 분들. 또 그 비결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 모델도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에서 또 아르메니안들도 정치력 있고 그런데 야 큐바인들 어떤 이유 때문에 정치력 특히 대선 후보를 2명씩이나 결선에는 못 올라갔지만 큐바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관심은 이제 큐바에 이제 제가 디아스포라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0명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많은 중국이나 미국, 구스리안 이런 것만 관심 가졌지 큐바는 솔직히 한국에서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근데 여기 미국 와가지고 이제 바로 미국 턱 밑에 있잖아요. 가깝고. 그 다음에 제가 독립운동 연구원다 있잖아요. 중국의 그 마이너리티들. 그런 거 연구하고 있는데, 미국 와가지고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은 초기에 이민 왔던 초기 한인, 근대 시대의 한인들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그런 자료들도 쭉 리서치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독립운동 관계되죠. 그렇잖아요. 나라가 없을 때 스테이트리스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 코리안들이 미국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가. 이런 부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보면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 특히 이제 나라가 없을 때 조국을 떠난 사람들의 최대 목표는 뭘까요? 나라를 찾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2000년 동안 나라 없으면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가장 큰 목표는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들어버렸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버리는 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선조들 80년, 90년 전에 이 미국 땅 왔던 한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비록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해방된 조국.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와서 이제 쭉 제가 연구를 했는데, 이 자료들은 이제 제가 작년부터 와가지고 이쪽 한국일보, 중앙일보에 몇 개 냈었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자료 찾다가 쿠바의 한인들도 제가 관심 있는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지지운동했다는 딱 그 줄이 몇 줄이 나와요. 그걸 이제 추적을 했죠. 학자들이 좀 이게 몰두하는 게 있거든요. 뿌리를 파내는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쿠바의 한인들이 그때 3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하고 돈을 모으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 광주에서 왔거든요. 광주 아시죠, 여러분들? 광주 하면은 보통 80년 5.18을 생각하시는데 이게 역사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80년 5.18이 일어났던 50년 전 일제시대 때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에 대한 자료들 주로 미국 가가지고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와 관계된, 그래서 광주와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쿠바를 갔다 왔고, 쿠바 한인들의 독립운동, 특히 30년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시기 30년 이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쿠바 한인 사회와 관계됩니다만은 이쪽은 제 전공 아닙니다만 찾아보니까 뮬라토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스페니시 플러스 흑인들, 태어난 아이들, 노예로 왔던 이제 그들이 대한 부분이고, 메스티조는 인디언하고 스페인들이게. 그래서 쿠바 혁명 전 남미의 이 구조를 본다면은 스페인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최상층에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라토나 메스티조들. 두 번째는 이제 스페인에서 왔던 사람들 후손들,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들. 세 번째가 이제 물라토나 메스티조들. 이런 식으로 됐던 것들이 이제 쿠바 혁명 이후는 이걸 다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죠. 이제 모든 민족은 평등하다. 이런 것들인데 이 뮬라토, 뮬라토를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큐바를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의 몸에가 흑인도 피도 있고 스페니시 피도 있고 인디안 피도 있고 코리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 피도 있고 이게 여기는 100% 코리안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국 사회 그렇잖아요. 여러 민족들이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도인데 거기는 그러니까 흑인, 백인 같은 자기들의 혈통을 가지고 각각 서로 살아가는데 거기는 한 사람의 몸에가 이제 섞여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게 뮬라토로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런 현상들이 이제 쿠바에 살고 있는 코리안들도 이제 믹서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민족 관계, 쿠바만의 독특한 그런 부분도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시 돌아가지고 이제 큐바의 코리아노, 역사는 좀 잘 아실 거예요. 1905년도에 이제 03년도에는 하와이로 가고 05년도에는 이제 멕시코 메리다로 가거든요. 애니깽 농장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1000명 정도 멕시코로 갔다가 1921년도에 그중에 280명 정도가 그러니까 한 15년 지났겠죠. 15년 지나서 쿠바로 이제 이주한. 지금 현재 코리안들, 쿠바에 있는 코리안들은 21년도에 멕시코에서 쿠바로 갔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가자마자 이제 일본 영사관들이 당신들 나라도 없으니까 일본인으로 되라, 귀화해라. 그걸 단호히 반대하고 대한인 국민의 쿠바 지방회를 만들어요. 이게. 이 이제 총회 본부가 어디 있었냐면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총회가 있고 하와이 총회가 있고 북미 총회는 이제 뉴욕, 시카고, LA, 샌프란시스코부터 해가지고 한 10개 지역에 있었고 또 플러스 멕시코 지역, 쿠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멕시코, 쿠바 이게 북미 한인 사회라는 이야기예요. 60년 전까지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 국민의 쿠바 지방회를 만듭니다. 이들이. 주로 마탄자스, 까르데나스, 마나티, 하바나가 수도인데 처음에 진입을 못해요. 그래서 37년도에 이쯤에 이제 하바나 지역의 국민의 지회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마탄자스. 그래서 하바나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그 다음에 바라데로라는 곳에 가까이 있는 카르데나스. 마탄자스와 카르데나스는 가까워요. 1시간 거리니까. 그런 지역에서 한인들이 이제 그런
북미 한인 사회 일원으로서 이제 이걸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독립운동 이제.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을 주로 이제. 예?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구세, 의무금, 의연금, 후원금, 구제금, 뭐 애교금 이런 식으로 해서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걷어서 샌프란시스코 보내는 이게 그런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예? 그 전체가 얼마인 건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어요. 일부는 파악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61년도에 미국과 당교하면서 이제 북미 한인 사회에서는 단절이 되죠. 이게 고립된 섬으로서 이제. 그래서 쿠바에 대한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밖에서 닫았느냐, 문을 잠가버렸냐, 아니면 안에서 잠갔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쿠바 스스로 닫은 거예요? 아니면 밖에서 미국이 잠근 거예요? 하여튼 논란이 됩니다만, 하여튼 쿠바에서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정말 섬에 고립된 한인들만의 삶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60년부터 80년대까지 칼시도 그러잖아요. 갈 사람은 가라. 마탄자스 항을 개방해 버리잖아요. 그 지역에 살던 한인들이 일부가 이제 주로 마이애미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정에 아들 한 명이나 딸 한 명 정도는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멕시코에서, 큐바에서 다시 미국으로 정말 디아스포라 역사적이에요. 그분들은 미주 한인 사이에 편입이 안 된 것 같아요. 주로 히스패닉 그쪽으로 이제 주로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현재 한 1,100명 정도 자체적으로 센서스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 20여 명의 한국인들이 현재 큐바에 지금. 그래서 최근에 수라고 하는 코리안 레스토랑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4년 걸렸답니다. 이 그 국가 사회주의에서 개인 비즈니스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란 레스토랑 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선교사들 몇 분이 현재 계시고, 그다음에 학생들 몇 명 있고, 현재는 하여튼 그런 큐바의 한인들에 대한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건 뭐 큐바에 이제 호세 마르티 그런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에 뭐 사진들하고 초기 이주했던 그런 몇 가지 이런 원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쪽에 대한제국 외교부 코리안 포렌 오피스, 이게 1905년도에 이걸 가지고 왔던 분이에요. 이게 인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도화동 나오죠, 한자로 김용서라는 분이 이게. 그래서 대한제국 때 이게 이제 사증 요건 어찌 보면 이게 그게 지금 전시돼 있고, 이게 거의 뭐 100년 돼 가잖아요. 그런 게 있고, 오른쪽 역시 이제 그런 비자 사증 비슷한, 왼쪽은 리펄 오브 큐바 콜로니아의 코리아, 이게 온 자료들입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건 밑에 부분은 이제 이게 용설남, 그래서 그 뭐 선인장 애니깽 주로 이 농장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지로 또 나온 분이 계세요. 쿠바의 한인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자료들부터 해서 한 100점 정도 자료들이 아주 조그만 뮤지엄인데요. 그게 지금 큐바에 만들어져 있고,